인생 2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새벽 4시 마포구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베이커리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달콤한 아침이라는 간판 아래 이지혜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반죽을 다루는 동안만큼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련된 손놀림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븐 온도를 확인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8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새로 산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아들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24살의 청년은 어머니를 닮아 따뜻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예린이 부모님 좋은 분들이라니까요. 준서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강혜린의 집안은 강남에 거주하는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국에 100여 개 매장을 둔 킹스베이커리 대표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카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지요. 지혜는 빵 반죽을 치대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8살 꿈 많던 시절의 자신을 말이지요. 당시 그녀는 신촌의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했습니다. 제빵 기술을 배우며 언젠가 자신만의 가게를 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2004년 봄 그 꿈은 더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청년 제과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으니까요. 우승 상금은 5천만 원, 프랑스 유학 기회까지 주어지는 대회였습니다. 선배 파티시에 박상현과 함께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배를 넘어 지혜의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완벽해. 지혜야, 이 마들렌이면 꼭 우승할 거야. 상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대회 당일 무너졌습니다. 표절 의혹, 실격, 부정행위자라는 낙인, 그리고 이틀 후 상현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악몽은 지혜를 괴롭혔습니다. 우승한 사람은 강민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지혜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레시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꿈,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앗아갔으니까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준서의 목소리에 지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응, 갈까? 두 사람은 낡은 소형차에 올라탔습니다. 마포구를 벗어나 강남으로 향하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고급 외제차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르 자르댕 레스토랑.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네, 강예린 이름으로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혜는 자신의 모습이 주변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느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초라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우아했습니다. 프라이빗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어머니를 향해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룸 안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남성의 얼굴을 본 순간 지혜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시상대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그 얼굴.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린 그 사람. 강민준이었습니다. 당신이 강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아한 여성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인사했지만 룸 안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젊은 여성 예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턱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아들과 내 딸을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지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온 그 단어. 부정행위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만든 그 낙인. 그것이 지금 아들 앞에서 다시 그녀를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준서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나가주세요. 당장. 강민준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아한 여성 서유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린도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지혜를 보는 순간 20년간 억눌러온 과거가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요, 어머니. 준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룸을 나왔습니다. 화려한 복도를 지나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4월의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혜는 인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20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여전히 선명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상처가 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청담동 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20년 전 그날의 악몽만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준서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포구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냄새조차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준서가 거실 소파로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물 드릴게요.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는 동안 지혜는 작은 책장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민준 씨는 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긴 이야기야. 지혜는 책장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8살의 이지혜였습니다. 해시태그 전개. 2004년 봄이었어. 지혜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신촌의 작은 베이커리 밀가루 꿈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고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죽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밀가루와 버터가 손끝에서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너 손재주 정말 좋다. 타고났어. 선배 파티시에 박상현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30살로 지혜보다 2살 위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지혜에게 제빵 기술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청년 제과대회. 어느 날 베이커리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본 순간 지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승 상금 5천만 원, 프랑스 유학 기회.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 저 이거 도전해보고 싶어요. 지혜가 상현에게 포스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과대회? 준비 기간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요. 상현은 지혜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두 사람의 특별한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커리가 문을 닫는 밤 10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습니다. 지혜와 상현은 남아서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마들렌으로 가자. 단순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만들기 가장 어려운 빵이야. 상현의 제안이었습니다. 마들렌. 프랑스의 작은 쉘 모양 케이크.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야 하며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야 했습니다. 온도, 습도, 재료의 비율,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너무 딱딱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는 모양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터 온도가 중요해. 18도에서 20도 사이여야 해. 상현이 지혜의 손을 잡고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 완벽해. 밤늦게 오븐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꿈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말이지요. 지혜야, 나중에 내 가게 생기면 이름 뭐로 할 거야? 달콤한 아침이요. 사람들이 아침에 제 빵 먹고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처음에는 선후배 관계였지만 어느새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해졌고 손이 닿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3월 어느 날 밤 드디어 완벽한 마들렌이 완성되었습니다. 겉은 황금빛으로 바삭했고 속은 구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레몬 제스트와 바닐라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성공이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맛봐봐. 상현이 갓 구운 마들렌을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지혜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녹는 그 맛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거면 우승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지혜야. 내 오빠. 너 좋아해. 지혜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오빠. 첫 키스는 오븐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회 2주 전 심사위원 장석호가 베이커리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지혜 씨죠? 참가자 명단에서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시피를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요. 심사 준비 때문입니다. 레시피를요? 네. 다른 참가자들도 다 제출했습니다. 형평성을 위해서요. 지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상현의 마들렌이라는 제목 아래 모든 레시피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석호는 노트를 빠르게 넘기며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었습니다. 좋은 레시피네요. 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장석호는 화장실로 향하며 몰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장석호는 다른 참가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우승하고 싶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강민준이었습니다. 29살의 청년으로 제빵 기술은 뛰어났지만 독창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가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완벽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 레시피대로만 하면 우승입니다. 강민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절박함이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상현의 마들렌 레시피가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우승이죠. 강민준은 레시피를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욕망이 이겼습니다. 대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4월 15일 코엑스 전시장. 수백 명의 관중과 카메라가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상현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파이팅! 상현이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3시간의 제작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완벽하게 레시피를 재현했습니다. 버터를 정확히 18도로 맞추고 반죽을 부드럽게 섞었습니다. 오븐 온도는 180도. 12분간 구웠습니다. 다른 조리대에서는 강민준도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레시피였기 때문입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지혜가 오븐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황금빛 마들렌이 나왔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조리대를 돌며 작품을 평가했습니다. 지혜의 마들렌 앞에서 한 심사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7번 참가자 작품이랑 똑같은데요? 7번은 강민준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장석호가 나섰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지혜는 별도의 심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혜 씨,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준 씨가 어제 이 레시피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장석호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이메일이었습니다. 조작된 증거였지만 지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레시피예요. 2달 동안 만든 거라고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 노트에. 아, 심사위원님이 보셨잖아요. 지혜가 장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단지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제출은 강민준 씨가 먼저였습니다. 장석호는 태연했습니다. 이지혜 씨 실격입니다. 안 돼요. 이건 억울해요. 지혜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심사실을 나온 지혜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상현이 달려왔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오빠, 실격이래. 표절이래. 말도 안 돼. 그건 내 레시피잖아. 무대에서는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승, 강민준 씨.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민준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얼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괜찮아. 내가 밝혀낼게.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상현이 지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지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후 상현 오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인가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준서야. 박상현, 그분이 내 아버지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쳐둔 채로 말이지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박상현 교통사고 2004를 입력했습니다.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2004년 4월 17일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한 단독사고. 음주운전 추정. 현장에서 사망. 간단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사립탐정 서울 과거 사건 조사. 몇 개의 탐정 사무소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준서는 그중 가장 평이 좋은 곳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지만 꼭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야야. 예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미안해.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오빠. 우리 만날 수 있어? 꼭 이야기하고 싶어.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예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응. 만나자. 오후에 한강공원으로 나올래? 고마워. 오빠. 오후 3시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예린이 준서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많이 울었구나. 준서가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가서 아빠한테 물어봤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뭐라고 하시던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 예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더라.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우리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 오히려 피해자야. 준서는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를 예린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2004년의 제과대회 표절 의혹, 그리고 아버지 박상현의 죽음까지. 예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해. 오빠. 나 집에 가서 다시 물어볼게. 꼭 진실을 알아낼게. 예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한편 강남의 강민준 집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유진은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커피 2잔만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서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분, 이지혜 씨 맞죠? 강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제과 대회 우승자가 당신이었잖아요. 혹시 그분이 그때 참가자였나요? 여보, 대답해 주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강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네, 그 사람이 그때 참가자였어. 표절로 실격당한. 그런데 왜 당신이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서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뭔가 관련이 있나요? 강민준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무슨 말씀이세요? 장석호. 우리 회사 고문 있잖아. 그 사람이 레시피를 줬어. 서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레시피를요? 응. 대회 전날 밤이었어. 이메일로 보내줬지. 완벽한 마들렌 레시피였어.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출처를 몰랐어.
장석호가 자기가 개발한 거라고 했거든. 그런데요? 대회 끝나고 알았어. 이지혜 씨 거였다는 걸. 심사위원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거든. 서유진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승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너무 절박했어. 강민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집이 가난했어. 대학도 겨우 졸업했고, 이 대회가 내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였어. 그래서 침묵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민준은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예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예린은 거실로 들어서며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예린이 다가갔습니다. 강민주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장석호에게서 받은 레시피, 이지혜의 실격, 그리고 자신의 침묵까지. 예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준서 어머니는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요. 그래. 아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 준서 오빠 좋아해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렇게 시작할 순 없어요. 예린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사립탐정 김대성을 만났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서류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면 쉽지 않을 겁니다. 김대성이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얼마든지요. 김대성은 준서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준서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박상현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대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서 씨,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준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뭘 찾으셨는데요? 사고 현장 근처 건물의 CCTV 자료입니다. 20년 전 자료인데 다행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준서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대성은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이게 2004년 4월 17일 새벽 1시 52분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올림픽대로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한 대의 차량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박상현 씨 차량입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차량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쾅! 제네시스가 박상현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고의적이고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박상현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인입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김대성이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제네시스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차량 추적했습니다. 소유주가 장석호입니다. 장석호요? 네, 현재 킹스 베이커리 고문으로 재직 중입니다. 준서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이름. 장석호. 이 사람이 제 아버지를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김대성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2004년 4월 16일 대회 다음 날입니다. 박상현 씨가 장석호를 찾아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왜요?
이지혜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요. 레시피 도용 의혹을 추궁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석호가 입막음을 한 겁니다. 영구적으로요.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증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준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예린아, 만나야 해.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 증거를 찾았어. 결정적인 증거.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불러. 그리고 장석호도. 내일 우리 어머니 카페로 오라고 해. 오빠, 무슨, 끝낼 시간이야. 예린아, 20년 만에 진실을 밝힐 거야. 전화를 끊고 준서는 김대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료들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준서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서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응, 준서야. 내일 카페 문 닫으세요. 중요한 사람들이 올 거예요. 누가? 진실을 밝힐 사람들이요. 지혜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아들. 어머니, 이제 곧 끝나요. 20년 동안의 억울함이. 준서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서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지만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20년의 침묵.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달콤한 아침 카페 문에는 임시 휴업 팻말이 걸렸습니다. 지혜는 아침 일찍부터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배치하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서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응, 괜찮아. 지혜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그렇지? 네. 오늘로 끝나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과 서유진 그리고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린은 준서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10분 후 마지막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장석호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이지혜 씨. 장석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다들 앉으시죠. 준서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6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지만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날 왜 부른 거지? 장석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준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돌렸습니다. 이건 2004년 4월 17일 새벽의 영상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올림픽대로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밤, 한 대의 차량,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는 검은색 제네시스. 쾅! 충격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장석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장석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건물 CCTV입니다. 당신 차량 번호도 선명하게 나와 있고요. 준서가 화면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번호판이 확대되었습니다. 12어 3847점 장석호 씨 명의 차량 맞죠? 나는 그냥 겁을 주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실 건가요?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요. 지혜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연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서유진이 지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장석호, 당신이 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어? 민준 씨, 당신도 공범이야. 장석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준 레시피로 우승했잖아. 그 돈으로 사업 시작했잖아. 나는 몰랐어. 살인까지 저지를 줄은. 강민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레시피가 도용인 건 알았잖아요. 준서가 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회 끝나고 알았죠? 우리 어머니 거였다는 거. 강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승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강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절박했어. 가난했고 기회가 필요했어. 그래서 침묵했어. 20년 동안이요? 미안해. 강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장석호 씨 맞으십니까? 저기, 살인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안 돼, 나는. 장석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장석호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세요?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이지혜 씨,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레시피인 줄 알았을 때 양심이 찔렸어요. 하지만 이미 우승했고 사업이 시작됐고 일어나세요. 지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용서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강민준 씨, 지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네, 장석호가 우리 모두를 이용한 거예요. 당신도, 저도, 상현 오빠도.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알고도 침묵했지만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었잖아요. 강민준은 지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받았죠? 죄책감에. 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당신 얼굴이 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얼굴이 악몽이었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사이를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지혜가 강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 씨, 네. 박상현 씨를, 아버님을 아셨나요? 대회 때 몇 번 뵀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죠.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지만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강민준이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아버님을 닮았어요. 따뜻하고 강인하죠. 감사합니다. 서유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인데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미래를 봐야죠.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결혼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 말에 예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서도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 준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물론이야.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강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 준서를 안았습니다. 두 젊은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강민준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다시 제과 대회에 나가주세요. 네. 당신의 실력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20년 전 못 받은 인정을 받으세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아니에요.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돕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후원하겠습니다. 강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비용도, 홍보도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지혜는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해보세요. 엄마 꿈이었잖아요. 그래, 어머니. 이번엔 꼭 우승하셔야죠. 예린도 응원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정말요? 네. 상현 오빠를 위해서라도. 지혜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 보고 있죠? 이번엔 꼭 해낼게요. 강민준이 지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로 오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용서해 주셔서. 다섯 사람은 카페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결혼식 이야기, 미래 계획,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양빛이 카페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다섯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서유진이 일어섰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지혜가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강민준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혜 씨. 저야말로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네. 가족.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떠나고 카페에는 지혜와 준서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수고했지. 지혜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준서, 내가. 정말요? 응. 넌 아빠를 닮았어. 강하고 따뜻해. 준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대신 꿈을 꿨습니다. 상현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상현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이제 행복해도 돼. 오빠. 준서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시 도전해. 내 꿈을. 응. 오빠. 약속할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는 제21회 대한민국 제과 대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0년 만에 지혜는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어머니, 긴장되세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응. 근데 20년 전과는 달라.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아. 오히려 설레. 관중석에는 준서, 예린, 강민준, 서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응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지혜 화이팅! 참가자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재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밀가루, 버터, 달걀, 레몬. 익숙한 재료들이었습니다.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가 작동했습니다. 3시간.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버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온도를 느꼈습니다. 18도. 완벽했습니다. 창현 오빠, 지켜봐 주세요. 지혜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반죽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손끝에서 녹아들었습니다. 밀가루와 버터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몬 제스트를 넣었습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준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그 평화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시네요. 예린이 속삭였습니다. 응. 저렇게 행복한 얼굴 처음 봐.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준도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지혜 씨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서유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이번엔 꼭. 이 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마들렌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180도. 12분. 오븐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지혜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상현과 함께 이 순간을 기다리던 밤들. 그의 따뜻한 손. 격려의 말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지혜는 오븐을 열었습니다. 황금빛 마들렌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쉘 모양이었습니다. 향기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 종료. 지혜는 작품을 심사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각 작품을 평가했습니다. 지혜의 마들렌 앞에서 심사위원들이 멈췄습니다. 이건 한 심사위원이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관중석에서 준서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3위, 김태영 씨. 박수 소리. 2위, 최은지 씨. 더 큰 박수. 그리고 우승은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지혜 씨.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우승하셨어요. 준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예린도 달려와 지혜를 안았습니다. 관중석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준과 서유진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가벼웠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건네졌습니다. 지혜는 관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0년 전,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무대에서 실격당했습니다.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을 받았죠.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밝혀졌죠.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우승을 박상현에게 바칩니다. 저와 함께 이 레시피를 만든 사람, 제 첫사랑,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아들의 아버지, 관중석에서 준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현 오빠, 봐요.
우리 해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혜는 관중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가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어머니. 고마워. 아들, 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빚을 조금 갚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5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트로피는 지혜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유학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카페를 키우고 싶어요. 달콤한 아침을요. 혼자서요? 아니지.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투자도 하고 기술도 지원하고. 정말요? 네. 그리고 강민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20년 전 우승 상금입니다. 5천만 원.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 정도 되네요. 이게 본래 당신 거였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돌려드립니다. 지혜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용서해 주셔서. 2달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한강공원 잔디밭에 작은 결혼식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하객은 50명 정도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린이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손에는 작은 꽃다발. 강민준이 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혜와 서유진은 나란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예린의 손을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부탁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장인어른, 줄에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2사람이 직접 서약을 읽었습니다. 나, 이준서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예린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나, 강예리는 예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서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2사람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박수 소리가 잔디밭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준비한 마들렌이 테이블마다 놓였습니다. 창현의 마들렌,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한 하객이 말했습니다. 비법이 뭐예요? 사랑이요. 지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만들면 맛있어져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신랑 신부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준서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예린이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친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운명이야, 운명.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혜, 강민준, 서유진이 서서 2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죠?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뻐.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강민준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지혜 씨, 네, 박상현 씨, 요소에 같이 가도 될까요?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다음 주 일요일 3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박상현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박상현 씨, 강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요? 네. 당신 레시피 덕분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정말 훌륭합니다. 제 사위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지혜도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봤죠? 우리 이겼어요. 20년 걸렸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박상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행복해. 6개월 후 달콤한 아침 카페는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강민준의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지혜가 전적으로 맡았습니다. 카페 벽에는 액자가 걸렸습니다. 2004년과 2024년 제과 대회 사진, 그리고 그 사이에 박상현의 사진, 상현의 마들렌 창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마들렌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들렌이에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지혜가 따뜻하게 웃으며 마들렌을 건넸습니다. 손님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담아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지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와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장사 잘 되셨어요? 응, 대박이었어. 축하해요. 예린이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깜짝 파티예요. 강민준과 서유진도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샴페인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지혜 씨. 감사해요, 다들. 5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카페에 울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준서가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8주 됐어요. 지혜가 예린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축하해, 예린아. 그리고 고마워. 왜요, 어머니?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강민준도 아들이 될 준서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준서. 할아버지 되게 해줘서. 하하. 아직 이르죠. 아니야. 이제 곧이야. 그날 밤 지혜는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데 문득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박상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들었죠? 손주 생긴대요. 지혜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준서 아빠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도 기쁘죠? 저도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지혜는 사진 앞에 마들렌 하나를 놓았습니다. 오빠, 몫이에요. 매일 하나씩 놓을게요.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준서 낳게 해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바람이 지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박상현이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밤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사랑과 이해 위에 세워진 가족.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 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 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